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스트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오늘부터 5일간 캘리포니아 샌호제이에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즉 GTC 2025를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행사였지만 이제는 CES나 WMC보다도 훨씬 관심이 높아진 AI 전문 컨퍼런스입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이번 행사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천만에요. 근데 엔비디아 관심이 너무 높아서 지금 네.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GTC 행사는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가장 관심을 높게 가지는 IT 업계 행사가 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매년 여기 나와서 컨퍼런스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내보내고 또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정말 젠슨 황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건너와서 미국으로 와서 엔비디아를 설립하고 이렇게 큰 회사로 세계적인 키맨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일대기가 일단 궁금한데 좀 들려주세요. 네, 젠슨 황은 1963년생입니다. 지금 한 63세 정도, 네네. 2세, 3세 정도 됐는데 그렇죠. 생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젠슨 황은 어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나서 미국 켄터키 오네이다라는 데에 처음 도착을 해서 네. 그 아버지는 사실 그 직장인으로서 화학 전공을 하고 시애틀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당대에 활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형하고 젠슨 황을 오네이다에다 보내게 된 이유가 그 삼촌이 거기 침례교 기숙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네. 그 침례교 기숙학교에 보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은데 그걸 오늘 다 커버하기는 좀 힘들고 오늘 네. 기술적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인데 네. 그 사람의 그 습성이 붙은 게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로서 저도 그 경험을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네. 그걸 아주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기숙사에 생활을 하면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인종차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알므로써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젠슨 황도 똑같이 그 생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숙제를 먼저 하면 돼요. 백인보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더 없다, 열심히 하면 돼요. 더 잘하면 되고.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자연스럽게 동양인들이 잘 합니다. 원래 미국 학생들이 좀 게을러서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 수학을 조금 더 리드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결국은 엔지니어링 스쿨에 가게 되는 그 아주 현격한 그 생활의 패턴을 바뀌는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하고 싸움질도 하고 뭐 그래서 뭐 벌칙으로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성이 어디서 붙었느냐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공부를 끝마치는 그러한 방법들은 아마 그 침례교 기숙학교에서 아마 붙어낸 내성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IT 업계의 그 아이콘이 이제 애플 스티브 잡스였어요.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탁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나와서 기존에서 착. 지금 이제 젠슨 황이 검은색 재킷을 입고 나와서 가죽 재킷 입고 나와서 이제 뭐 설명하는 게 이제 아이콘이 됐는데 이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직관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죠 물론. 엔비디아 젠슨 황의 경영 철학이 있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엔비디아 경영 철학은 뭐 도전적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의 생을 놓고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도전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요. 세 명이랑 같이 이제 1993년에 그러니까 약간의 나이 30세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그 영어의 인비디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비디아는 누구나 좀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뜻을 갖고 엔비디아라고 지었는데 원래 어원은 인비디아에서 나왔다라는 IMBU 할 때 MBU 부러워하다. 네, 그래서 인비디아에서 나온 게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 그 뭐 블랙 자켓 그러니까 그 저 스마트폰을 창시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 까만 터틀넥과 청바지가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였다면 이 젠슨 황은 블랙 그 가죽 레더 자켓. 자켓, 예. 가죽 자켓이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렇죠. 그게 강하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그 사람이 고사한 게 사실은 앞으로 그 사람이 펼쳐나가는 모든 일들과 그 동안에 그 성공했던 아주 큰 밑거름이 됐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저는 꼭 얘기하는 게 고생을 회피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생을 일부러 사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맞습니다. 고생이 왔다고 해서 그걸 회피하려고 그러면은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거다. 다행히도 저는 그 세 분을 다 만나봤습니다. 젠순왕도 뵙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보고,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티브 잡스도. 스티브 잡스도 보고 봤는데 젠순왕은 저랑 키가 비슷합니다. 그 충분히 젠슨왕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이해하는 게 저도 똑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사람이긴 합니다. 엔비디아 GPU를 이제 네. 만들어냄으로써 섞어내는데 원래 GPU는 엔비디아 처음 만들어낼 때는 네. 그래 게임용 네, 그래픽 맞습니다. 카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AI 연구의 핵심 기술이 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기술적 혁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직관적이고 도전적인 측면하고 이제 맞붙은 건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게임을 위해서 주로 그래픽 카드를 쓰는 기술을 했는데 2020년도부터 AI, 그러니까 2022년 뭐 2월 달부터 AI 그 챗GPT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 이전부터 그 AI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 기구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이제 GPU를 사용하는 게 가장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젠슨왕이 만든 엔비디아에서 나온 GPU를 쓰게 됩니다. GPU 말고 요새는 뭐 NPU라는 것도 맞아요. 만들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제 AI에 훈련시키는 기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엔비디아가 게임으로 만들어낸 그래픽 카드를 잘 활용하기 위한 CPU에 해당하는 거를 GPU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내더라.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AI를 훈련시키니까 훈련이 너무 잘 되고 잘 적응이 되더라. 그때부터 주식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뭐 173배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죠. 그렇죠. 네. 예.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웰 아키텍처를 발표하면서 5세대 텐서 코어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한 게 AI 업계 이제 이 사실은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입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정말 단기간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계속 내놓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지금은 5세대 텐서 코어인데 이게 이제 그 전 버전보다 30배 빠른 연산 기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딥러닝 추론 속도를 월등하게 높이는 신제품이 블랙웰 업그레이드 제품이 또 여기 탑재된다 이렇게 되는데 GPU 성능 높이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걸 이게 매번 아주 단기간 해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쿠다라고 하는데 이 기술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쿠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그 뭐 블랙웰이고 호퍼고 사실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볼타, 엠페어, 그 다음에 호퍼, 그 다음에 블랙웰 이런 그렇게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V100, A100, H100, 그렇죠. 뭐 B2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그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쿠다 같은 경우에는 쿠다는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록 3 같은 경우에는 20만 개의 GPU를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럼 20만 개를 컨덕터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 컨덕터하는 거를 우리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모든 20만 개의 GPU를 어떠한 오도로 어떻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연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쿠다가 사람들은 그 GPU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드웨어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쿠다의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네. 굉장히 그 GPU가 20만 개 정도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활동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해 버리는군요. 그렇죠. 쿠다로. 그래서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텐서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드웨어를 쿠다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게 지금 가장 저 우리 그 GPU에서 많은 사람들이 GPU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에 숨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가 훨씬 더 잘 팔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핵심은 쿠다다. 결국 엔비디아가 이제 쿠다를 활용해서 뒤에 그렇습니다. 플랫폼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엔비디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중에서 뭐 여러 많이 나눕니다. 뭐 제슨이라든지 그거는 뭐 스마트 도시 같은데 스마트 시티에 많이 쓰이는 그렇죠. 그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신경을 쓴다는데 엔비디아 GPU가 자율주행에 왜 쓰이느냐면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젠슨 황이 주로 얘기하는 게 직관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무엇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디냐 저기 클라우드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신에 대한 그 트래픽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 타임이 뭐 나노세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사람이다 물건이다 고양이다 피해야 된다는 것을 즉시 아주 빠르게 네, 빠르게 해야 즉시해야 되기 되잖아요. 때문에 네. 칩 안에 심어서 그거를 즉시하고 뭐 천천히 갔다 와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클라우드에 갔다 올 수는 있지만 직관성에 관한 것들은 그 엔비디아 칩에서 해결하겠다는 게 사실은 저 젠슨 황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쿠다라는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자율주행. 그렇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플랫폼이죠. 네,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관심을 첫 번째로 가지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의료 분야입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의료 분야가 굉장히 많이 GPU를 활용한 AI가 적용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도 가장 큰 시장이 되겠고요 앞으로. 네. 근데 이걸 클라라 플랫폼 이렇게 이름을 네. 명명하잖아요. 의료 시스템에 네. 적용한 AI를 적용하는 게 이게 어떤 섹터보다도 AI 산업이 크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어떤 변화를 의학계에 가져다 줄지 그리고 이 젠슨 왕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의학계에 이 AI를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 이게 이번에 이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클라라 같은 경우에는 뭐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의료 영상입니다. 클라라도 이제 플랫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GPU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계산 능력을 빨리 운영함으로써 답을 얼마나 빨리 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을 활용한 클라라 플랫폼을 사용한다면은 예. 암 진단을 뭐 3일 정도 걸렸다. 네네. 그러면 이제 클라라 플랫폼을 쓴다 그러면 그 영상 파트 쪽을 네, 쓴다 그러면 3시간 만에 답을 줍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아, 그 GPU나 이쪽 AI가 발달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인데 네.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AI가 무엇을 하느냐, 의료 AI랑 잘 맞는 분야가 어디냐? 저는 그렇게 보면 전쟁, 그 국방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 쪽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의료와 국방 쪽은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 다음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은 팔란티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그 세 가지 분야를 전부 다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 엔비디아는 그러한 것들을 서포트하기에는 하드웨어인데 그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의료계에서 그게 클라라 시스템. 그렇습니다. 그게 의료계에서는 클라라 시스템인데 뭐 클라라를 가지고 뭐 음성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맞힌다든지 일단 디아그노시스 진단을 먼저 먼저 하는 그게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타겟이에요. 의료에서 이제 고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약 쪽에서 이제 나오는 클라라 시스템이 또 따로 있는데 클라라에서 의료 방법에서는 클라라가 굉장히 선두적인 그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다 나눠놨기 때문에 그 전공 분야가 다 틀린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굉장히 결과가 좋았더라. 클라라는 의료지만 국방에서는 뭐 다른 이름으로 또 쓰고, 그 다음에 뭐 기업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쓰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펼쳐지는 그 GPU가 아닌 왜 NPU라고 하는지. 주로 이제 메가플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3,000 메가플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엄청난 파워인데 사람들은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실전에서 쓰게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걸 찾아 들어가서 한번 계산도 시켜보면은 아마 달라질 거다. 앞으로 주식시장도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자체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제가 크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뭐 아까 얘기하는 의료 분야 아니면 저 장비 중에서도 그 전쟁 무기 쪽. 무기 쪽. 네.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기업 쪽.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엔터프라이즈 안에서도 또 나눠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식. 주식 분야는 이쪽 그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측과 분석 예측과 분석을 하면은 그렇죠. 사람이 생각 못했던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 아마 생각하시는 것도 그쪽일 가능성이 큰데 그걸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차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예. 좀 아까 말씀 언급하셨는데 팔란티어 저 굉장히 이게 궁금하거든요. 팔란티어가 원래 이제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팔란티어의 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하고 엔비디아의 GPU하고 결합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나 솔루션이 가능하다. 근데 이걸 제가 좀 보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서학개미들이 사실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잖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도.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불 넘었는데 지금 네네. 한 85불, 89불 조금 조정을 뭐 받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네.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좀 이거 뭔지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팔란티어요? 네. 팔란티어 뭐 짧게 설명을 하면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때도 팔란티어를 썼습니다. 그런가요? 네,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다는 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직접 알려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공격할 거라는 거를 팔란티어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분석하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주어라든지 동사라든지 목적어라든지 이걸 전부 다 코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 계산을 하면 그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문장이 아니라 예. 여러 문장을 뭐 예를 들어서 국방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액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액션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탱크가 움직였을 때 탱크 그 자체로는 그 주어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리 코드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키 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액션, the move, 그 다음에 뭐 타겟, 뭐 어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데이터들이 목적으로 있을 거예요. 하나씩. 데이터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종합해 보면은 어디를 몇 월 몇 시에 그러니까 탱크 혼자 움직였다고 그런다면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뭐 수리받으러 갈 수도 있고 뭐 점검받으러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뭐 병참 부대가 같이 움직인다든지 탄약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을 때는 그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팔란티어는 모든 문제를 찾아내고 솔루션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또 한 시간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네. 사실은 더 어려워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끌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GPU로 돌려서 빨리 돌려서 네. 이거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가 네. 의미라든가 네. 이게 미닝을 네. 잡아낸다. 잡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로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한 문장 갖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전부 분석을 하면 이게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북한의 동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이제 좌표로 들어가는 미사일로 들어갈 텐데 예. 대개 미사일의 코드는 제가 볼 때는 무선으로 이제 좌표도 찍고 다 그러는데 무선의 용량이 갑자기 커진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징후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 얘네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는구나 아니면 전쟁 뭐 테스트를 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거든요. 그 할 얘기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쪽으로는. 아니 상상이지만 개인의 행동도 사실은 분석할 수 있겠네요. 무서운 세상이죠.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 생김으로써 우리 어디 갔다 왔는지 전부 다 핸드폰에서 기록이 까면 다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다 데이터는 게. 네, 그게 다 데이터인데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앨런 머스크를 제가 이제 분석해서 말씀드릴 텐데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면 걔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될 게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인지 이거를 좀 차례차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도 되고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준비하면 다 문제 없으시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 분야인데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연구에도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네. 하고 양자 컴퓨터 될 만하니까 이제 하는 건데 양자라고 하는 게 뭐 설명하기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들어도 잘 모르겠고 향후 10년 내에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와 양자 컴퓨터 관계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두 개가 컨트레딕트 되는 것도 있고 같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양자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 양자 컴퓨터를 안다는 그 자체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다. 네. 양자 컴퓨터에서 어떤 펑션을 우리가 쓸 것인가, 어떤 기능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양자 그 컴퓨터를 증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양자 근데 컴퓨터가 가능한 것인가부터 시작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는군요. 네, 근데 프로세서에다 대응을 해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더라. 양자의 핵심은 중첩과 얽힘과 간섭입니다. 그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오직하면은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고 떠났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까지가 레가시 물리학이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모던 물리학이라고 볼 정도로 양자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꼭 그 프로세서 쪽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들을 NPU, GPU보다 훨씬 파워풀하고 뭐 몇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에서는 푼다는 그 현상들을 얘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역시 양자 컴퓨터도 엔비디아가 지금까지의 GPU를 통해서 뭔가 이 결합을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네. 그 젠슨 황이 그 CES에 가서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20-30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맞아요. 활용하기 힘들다. 했는데 자기네들은 열심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양자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 뽑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 내서 그다음부터 이게 뭐냐. 사업가들은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더니 그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젠슨은 지금 페이크하는 걸 수도 몰라도 그런 생각까지. 그게 맞습니다. 그죠. 그게 페이크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네.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제일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그렇습니까? 네, 논문이 나오는 숫자를 보면 알거든요. 저희 그 학자들은 주로 논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논문이 나오고 논문을 인용하는 그 저장성에 있는 그 대학이 뭐 하버드 다음으로 맞아요. 논문이 많은 대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인구는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인재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인재가 자꾸 유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또 전략은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인재가 유출됐을 때 그러면 그 유출된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맞아요. 대한 문제. 그렇죠. 질문드릴 게 오늘 많은데 시간이 아깝네요. 시간이 아쉬운데 이 다음 주에는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 GTC 컨퍼런스가 이제 끝나잖아요. 네. 다음 주에 나오셔서 GTC 내용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핵심 발언을 하고 젠슨이 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예. 오늘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얘기 나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더해서 다음 주에 나와주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백영률 교수님 모시고 엔비디아 얘기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